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지금 출발을 하고 해서 살짝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그다음에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잘 나왔죠.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일단 예상치가 전년 대비해서 한 3.6% 정도 상승했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치, 시장의 예상치였는데 일단 4.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2.3이었는데 3.0까지 나오면서 3% 위로 나오면서 시장의 충격을 조금 더 준 듯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국 시장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온 데에는 일단 경제 정상화 관련해서 컨택트 관련한 그러니까 섹터가 아니라 업종들이 조금 물가 상승률이 좀 높은 편이었고 여기에 일단 그 임금 상승도 조금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충분히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연준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 일시적이다, 괜찮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어.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그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어제 지수 내려간 부분이나 그다음에 하락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온 상황을 놓고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1.7 훌쩍 넘어갈 걸로 봤었는데 일단 1.7 아래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우려가 말 그대로 의심을 하고 연준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시장 참여자들 중에 있습니다만 아니야 이거 뭐 그전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 연준에서 얘기했던 수치대로 지금 거의 수치가 아니라 그 방향대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금년 4월, 5월 사이에 물가 상승률 높게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거야. 그거 감안하지만 평균치 쓰겠어.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 쓰면 그때 가서 2% 이상 올라가는 상황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손 안 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의 상황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일단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더 늦으면 안 돼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 하락들이 지금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인도 쪽 확진자 수 증가 계속해서 지금 뭐 하루 평균 뭐 지금 40만 명 가까운 이 확진자 수가 뭐 거의 지금 2주 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일부 대도시들 쪽에서 경제 봉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생산량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이폰 생산량 50% 정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대만 증시가 상당했잖아요.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큰 영향을 주었는데 오늘도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작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반도체 섹터들 중심으로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러니까 대만이 상한가 폭이 10%잖아요. 10%인데 어제 지수가 마이너스 8.6 정도까지 내려갔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지수가 10%까지밖에 못 내려가는데 8.6을 내려갔다는 얘기는 거의 웬만한 종목들 하한가를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 충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큰 충격이 나오고 나면 투심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좀 됐던 것 같고요. 송유관 해킹
사태로 인해서 원유 재고가 줄었다라는 소식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용 쇼크, 이번 주에는 물가지수 서프라이즈, 이거 뭐 완전 널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 부분에다가 제가 매일 지금 연일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 미국의 자본 이득세 관련한 세금 회피 물량,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강조 드리고 있는, 지금 뭐 한 1주, 2주째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면, 뭐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위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소득세 신고 기간이 미국 같은 경우 5월 17일이란 말이에요. 5월 17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장이죠. 내일장까지는 매도가 나가야 합니다. 매도가 나가야 세금 회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가 마지막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번 주 정도까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라든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정도 선에서는 인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을 봐왔던 상황에서 나름대로 보면 뉴스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큰 손들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흐름, 그것과 좀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마 물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선진국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서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에 지금 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재확산세가 지금 더 심해지면서 경제 봉쇄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갭 차이가 지금 이만큼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만 지금 백신 보급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자, 일단 차트 상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요. 1차적으로는 12,800포인트 짧게 보면 요 자리까지도 아마 내일 아래 꼬리는 요 정도 자리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이 차트였으면 오늘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변수가 있었잖아요. 물가지표가. 예, 그 물가지표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밀린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하락 부분 뭐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하락인데 아마도 여기서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올려주는 양봉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대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세금 회피성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한번 하루 정도 더 밀릴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요 자리 정도까지 밀리면서 양봉을 만들어 줄 것인지 음봉으로 마감할 것인지에 따라서 며칠 정도의 반등의 갭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요. 일단 오늘 만기일입니다. 눈치 보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뭐 미결제 약정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그대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행스럽기는 하고요. 한편으로는 코스피 매도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선물 매수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최근에 지난 이틀간 우리 시장에서 약 5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매도가 좀 과하긴 합니다. 금일도 환율이 좀 좋지는 못하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는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의 유인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부분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보는 게 일단 기본 시각이고요.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라
상황이라서 아마 이거 막판에 3시 넘어간 이후에 변화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위일지 아래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거 꺼드렸던 라인 보면 3,100포인트 뭐 제가 지지난주에 이거 꺼드렸던 라인인데 최대 밀린다면 요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까지도 일단 열어는 두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저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강하게 돌리지는 못할 거예요. 강하게 돌리지는 못할 텐데 일단은 요 라인 부근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하는 뭐 지금 정도 선의 마감이든 어쨌든 그렇게 된 이후에 내일 아래꼬리 달고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는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3,100포인트, 3,105, 60포인트 라인이 지금 박스권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우리 시장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1차적으로 가장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자리까지 또 안 보는 게 맞았는데 결국 또 이 지금 전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요게 이 라인을 지켰어야 970포인트 라인 정도를 지켰어야 바로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일단은 이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에너지 응축이 좀 필요한 상황일 수 있겠다. 970 전후까지 해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낼 가능성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오후 정도로 보고 있고 늦어도 내일 정도부터는 조금씩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늦을 경우에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오후장 정도에서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 조짐만 보여준 상태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반등 뭐 이런 정도 흐름으로 요번 아마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은 한 차례 정도 일단락이 좀 되지 않을까.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는 뭐 테이퍼링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슈가 없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제가 볼 때는 큰 손들이 이 부분을 차익 욕구로 활용을 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금융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저가항공, 해운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포스코,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 SDI, 카카오, HMM, KTNG, 롯데케미칼 정도까지 좀 매도가 많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컴투스, 메가스터디, 셀트리온 제약, CJENM, 아프리카TV, 서울반도체 정도 매수가 괜찮아 보이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KMW, PSMC, 카카오게임즈, 시젠, 아주아이비 투자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죠. 코스닥이 좀 못 따라가는 게 좀 아쉬운데요. 자, HLB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2,000원 정도 자리가 아주 강한 지지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자리를 오늘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개발하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탈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 라인의 끝을 붙잡고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자리를 놓을지 끝까지 잡고 올라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오후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잡아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빠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월요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방까지 이 자리를 오늘 내일 이 자리를 잘 그래도
부여잡고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바로 다음 주에는 요 자리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33,200원, 33,200원 좀 멀기는 해 보입니다. 아랫꼬리 못 달면 안 돼요. 아랫꼬리를 오늘 내일 해서 이 자리 지키면서 조금 아랫꼬리를 달아줘서 거의 도지에 가까운 캔들 정도까지는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제 그 부분 하나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뭐 분봉수급은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죠. 지금 뭐 아침에 뭐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일봉상 놓고 봤었을 때 요 자리를 1차적으로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자리 지지를 하면서 요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도지 캔들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그래도 다음 주에는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는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 이번 주가 지금 14, 15일, 10일, 14일 주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상황, 요 위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나올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좀 지켜보죠.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